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화된 거리 두기에 맞춰 학교 재량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용자들의 이동이 금지되다 보니 재판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반복해서 밝히는 관행입니다. 값상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2달 연속 3%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화된 거리 두기에 맞춰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격 수업이나 부분 등교 등 수업 형식을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어제 도내학교에서는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오후 5시 현재 13명의 학생 확진자 가운데 11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17세 이하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정상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방학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초까지 3주간 수업 방식을 학교 재량에 맡겼습니다. 전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지역사회 전파세가 꺾이지 않으면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1학기처럼 밀집도에 따른 무조건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기존은 유지를 하되 학교의 여러 가지 학교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부분 등교가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그곳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와 오늘 제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제천 지역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는 가정 내 시설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이동 동선 최소화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6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90대와 60대 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에서도 연일 3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용자들의 발이 묶이며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점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5살 A씨.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돌연 연기됐습니다. 여성 피고인들을 수감하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27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뒤 법무부가 전국 모든 교정시설을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20대 직원 1명이 확진됐는데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이동도 일시 금지됐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는 2-3차례 더 검사를 진행한 뒤 수용자들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2-3번 정도는 더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단계별로 재판이나 이런 게 해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와 전 남편 살해 혐의의 고유정 씨 등도 수감돼 있는데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법원의 동계 휴정 기간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까지 더해져 상당수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들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태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 때마다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반복해서 밝히는 관행도 그중 하나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내년도 청주시 본 예산을 심의하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입니다. 청주시 부서장이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하기에 앞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반복해서 밝힙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신대선입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신대선입니다. 이른바 관등 성명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관행은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관등 성명을 반복해서 말하는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속기상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인데 딱히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 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의회도 이 같은 관행이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서로 좋고 시민들도 실정도 안 나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 상의 잘 해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대로. 지방의회가 내년부터 인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커지는 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10년 만에 3%째 상승률을 기록했던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특히 겨울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대표 먹거리이자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삼겹살의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물 도매 업체들은 시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 물량을 채우는 처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한 40% 정도 상승한 거고요. 지금 수입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품귀 현상 때문에 농축수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에 따르면 1년 새 배추는 43.5%, 돼지고기는 30%, 달걀은 11.8% 올랐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달 연속 3%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3% 미만이던 상승률이 10월과 11월을 지나면서 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육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이보다 높은 6.2%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은 둔화되겠지만 국제 원유와 곡물 가격은 유동적이어서 내년 물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상승했던 돼지고기나 소고기 값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당초 동결로 가닥을 잡았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과 음성이 경제도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도내 중부권 경제의 라이벌이었던 음성과 진천이 경제도시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우선 진천은 충북 경제 지표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와 성장률, 고용률, 급여 등이 10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인구가 3에서 5%씩 늘고 있는 데다 인구는 충북 전체의 5.2%에 불과한데 GRDP는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다시 개발해서 많은 주택단지라든가 또는 상업, 공업용지를 공급해갖고 경제도시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진천에 이어 1인당 GRDP 도내 2위를 기록한 음성은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2년 연속 도내 투자 유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기존 태양광과 바이오에 이어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 투자가 몰려 올해만 4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3천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진천군의 2배에 가까운 투자 유치 실적으로 인구 9만의 중소도시로는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음성군이
약 150건에 6천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한때 혁신도시와 경제권을 놓고 경쟁 관계였던 음성과 진천. 이제는 양도시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서울 초집중화로 인해 오히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건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72%를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 4곳 가운데 3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방송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언론 공공성도 흔들릴 처지입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기관들, 지자체들, 기업들 협찬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곧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OTT 등 디지털 미디어 확산도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에서 현실화됐듯이 지역 언론의 고사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지역 정보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지역 언론이 사라진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는 방송관련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현실화도 과제입니다. 한 사당 1억에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액수거든요. 이러한 기금으로는 방송의 질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OTT의 역할을 명문화해 방송발전기금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건영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주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다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종합운동장 두 곳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졌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보건소의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한 뒤 당분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탄소포인트제 참여해 올해 상반기 에너지 소비를 5% 이상 절감한 9개 아파트 단지와 3,800여 가구에 6,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에서는 1년 전보다 2,083가구가 증가한 16,000여 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용산동 꿈자람 365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용산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과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주식회사 금진 등 3개 기업이 오늘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 모임인 RCSV에 가입했습니다. RCSV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화한 공유가치 플랫폼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홍익기술단과 NET가 충북 1, 2호로 가입했고 올해는 3호부터 9호까지 7개 기업이 고액 기부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희망얼굴 특별전시회 추진위원회가 연말연시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다며 CJB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희망얼굴은 지선호 청주중학교 교장이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될 만한 인물을 그린 캐리커처로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2,500여 명이 그려졌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지선호 교장의 희망 얼굴을 나눔 문화로 승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에 뜻이 있는 인사들이 특별 전시를 마련해 기부받은 성금의 일부입니다. 물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계란 한 판 가격이 다시 6,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오늘 기준 청주 육거리 시장의 계란 한 판 소매 가격은 6,26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7,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계란 가격은 지난달 5,000원대로 안정화됐지만 AI 영향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7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충북 신생기업의 7년차 생존율은 21.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제곱미터당 166만 8천 원에서 202만 6천 원으로 21.5% 인상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루 수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 차례 부과되며 청주시의 연간 부과액은 70억 원 정도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